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홀로서기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지금 5년이 되어 가고요. 결혼을 일찍 한 편이 아니라서 전 남편과는 딱 2년 살았네요. 2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나라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딱 하고 마음을 먹기에 2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바로 제가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였었어요. 무슨 말이지? 싶으실 것 같은데 남편은 주변의 평판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동네 편의점 사장, 알바생까지도 남편을 칭찬하는 정도였고 남편과 살던 동네가 작은 동네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살았었는데 남편이란 사람 발이 얼마나 넓은지 하다못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까지 남편을 알 정도였었죠. 그리고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동네 강도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경찰서에서 감사패까지 받았고 그렇게 더더욱 남편의 평판은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남편과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정의롭고 친절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남편의 성정에 반해서이긴 했었어요. 이 사람은 참 친절하고 과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 자신이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건 좀 이상하다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게 잘 사는 것이고 남편이 워낙 착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저 스스로를 세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에게도 저렇게 친절한 남편이니 그럼 자신의 핏줄, 즉 시가 사람들에겐 얼마나 친절했겠습니까? 간도 쓸개도 다 꺼내줄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저는 그게 정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식구들과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특히 신우이와는 둘도 없는 친구 같은 사이였었는데 그 신우이로 인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결혼을 못할 뻔했다면 다들 이해가 가실까요? 저희 결혼을 딱 한 달 앞뒀을 때 신우이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전부터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에게 일부러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카를 통해서 남편이 자신의 누나 이혼 소송과 이혼이라는 결말을 듣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시가가 완전 뒤집혀지죠. 왜 얘기 안 했어? 왜 그런 거야, 누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큰일을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 미안해, 성현아. 너 결혼 준비하는데 누나가 이혼 소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얘기를 못 한 거야. 안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못 한 거라고. 화내지 마. 누나 많이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너 결혼 전에 다 끝이 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아들, 좀 진정을 해라. 누난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결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결혼이 너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며느리의 일도 되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질까 싶어. 네 누나가 이야기를 안 한 거다. 누나가 널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줄 알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이건 이놈아, 네가 화를 낼 게 아니라 누나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 일주일 동안 남편은 거의 잠적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이혼이 결정되었는데도 신우이와 이혼한 매형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했고 신우이의 입장뿐만 아니라 매형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며 동분서주였었죠. 그날 신우이의 이혼을 안 그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장면이 셋이서 끌어안고 쓰담고 울고 불고 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을 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본 신우의 얼굴은 매우 평안해 보였거든요. 당연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것이 낫다 판단하여 이혼을 한다라는 건데 그리고 아무리 동생이어도 누나 부부의 일인데 저렇게 난리를 친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 참 끈끈하구나. 정말 그동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류의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고 암튼 그랬었는데 남편은 일주일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니더니 제게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을 잠시 미뤄야겠다고요. 자기가 몰랐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제 자기가 아는데 어떻게 이혼한 누나를 두고 자신이 결혼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한 6개월만 미루자는데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위약금은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누나와 조금만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자기한텐. 그런데 우리 누나는 힘든데 지금 누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 아는데 가면을 쓰고 결혼을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 시간 내서 누나랑 여행도 좀 다녀오고 무엇보다 우리 조카.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조카를 좀 챙겨야 할 것 같아. 조금만 미루자.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찾아뵙고 잘 말씀드릴게. 아마 지금의 내 심정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 황당했죠? 정말 완전 황당했죠.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들에겐 엄청난 큰 이벤트인데 그걸 자신의 누나가 힘이 드니 잠시만 미루자. 그때 저는 파혼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누나만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나 저의 주변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죠.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저와 주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거였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가 나서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바로 저는 느꼈죠. 아, 이 결혼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요. 자, 우선 시누이는 이혼을 하고 조카와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 하나도 보태지 않고 저희 집에서 5일, 시어머니 집에서 2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말로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곧 갈 거야. 10분 뒤에 일어날 거야. 이것만 보고 갈 거야. 내 동생 오는 것만 보고 갈 거야. 동생이랑 맥주 한 잔만 하고 갈 거야. 엄마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생활은 저희 집에서 거의 다 했고, 물론 잠은 자신의 집에서 잡니다. 조카가 학교와 학원 끝나면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거의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집에 없는데도 저희 집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주말엔 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저희 집에만 오지 않을 뿐 조카와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거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할 때 항상 남편과 함께였었죠.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퇴근 시간을 아니까 일부러 제게 보이려고 그렇게 쇼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너무하긴 한 거죠. 아무도 없는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마음대로 저희 집에 들락거리는 건요. 남편에게 좋게 얘기를 했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누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알기에 적어도 언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건지 그 정도만 좀 알려주기를 바란다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언제 들어오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누나가 우리 집에 오는 이유가 있어. 엄마한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알지?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 누나 이혼하고 위로하고자 엄마의 지인들이 매일 집에 와서 기도하고 누나 보고 교회 다니라고 맨날 그런 말을 하나 봐. 우리 누나 무교인데 엄마 집에 사니까 더 심하게 말 못하고 그냥 피해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야 좋게 생각을 해. 어떤 동네도 안전한 곳은 없어. 알잖아? 나 감사패 받은 거 보면 누나가 우리 집 지켜주는 거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당신도 퇴근해 와서 불 꺼진 것보단 켜져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아? 그리고 뭐 누나가 자고 가진 않잖아. 잠은 엄마 집에서 자잖아.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어? 저렇게 말을 하니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저라도 피해오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행히 제게는 대놓고 권하시지 않았는데 일요일에 시어머니 댁에 가야 하는 날에는 교회를 가야 하긴 했었습니다. 암튼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했고 주변 평판도 좋고 어딜 가도
어머, 그 사람 와이프죠? 그런 남자와 사니 얼마나 좋아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남의 속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해대니 불평, 불만 갖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나는 이 집안에서 벗어나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물론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제가 말하긴 했었어요. 도심 생활이 아니라 여유만 되면 도심을 떠나 좀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긴 했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여유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이 들고 퇴직을 하고 난 뒤 노년엔 자연과 더불어 살자라는 뜻이었었는데, 신혼생활 한 집에서 1년 남짓 정도 살았는데 이사를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봐온 집이 있다면서 제 로망을 실현시켜주고 싶다고요.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너무 당황했는데 저를 생각해줬다 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저는 농담식으로 남편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떠나 외곽에서 살고 싶어하는 저의 로망, 저를 배려해주기 위함이 아닌 바로 자신의 누나 신우이를 배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머, 옳게.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 나랑 동생은 지금 진심이야. 올케가 그렇게 바랐다면서. 그런데 완전 외곽은 아니고 자차로 출근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그런 외곽이긴 해. 형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에 살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사라니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기요. 뭐가 시기상조야. 그렇게 하자. 자기도 원했잖아. 그런데 그거 알아? 자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나도 원한대. 우리 누나도 그런 삶을 원하더라고. 어? 그게 무슨... 누나도 그렇게 살고 싶대. 외곽으로 가서. 조카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녀야 하니까 엄마 집에 있고 누나만. 옳게. 나도 돈 보탤게. 사실 지금 동생 집에 와서 놀고 먹고 하긴 하는데 엄마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동생 집도 내 집이 아니잖아? 나도 내 집을 갖고 싶긴 한데 혼자 하기엔 좀 무섭고. 그런데 동생이 그러더라고. 옳게도 그런 삶을 원한다고. 이 집 팔면 나오는 돈이랑 그리고 내 돈이랑 합쳐서 우리 외곽으로 이사 가자. 그럼 나도 내 나름의 보금자리가 생길 것이고 혼자 있는 거 아니니 무섭지도 않고 너무 일석이조일 것 같아. 물론 옳게 동생이 나를 너무 배려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옳게 어쩌겠어? 얘는 내 동생인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 빼앗긴 것 같은 생각 많이 들긴 했겠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어쩌겠어? 내 동생이 착해서 그런 건데 이 누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러는 건데 올케가 이해를 해줘야지. 안 그래? 같이 살자라는 거였습니다. 돈을 모아서 외곽에 조금 더 큰 집을 사자고요. 그리고 신우이에게 친하게 지내는 남자가 생겼는데 그 남자 집이 그 주변에 있답니다. 결국에 자기는 그 남자와 잘 되어서 결혼을 다시 하게 된다면 외곽에 사는 집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은 일 아니냐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핏줄이 이렇게 강한 거구나. 남들한테도 잘하는데 당연히 자기 핏줄한테는 더 잘하겠지. 알고 있었는데 참 어이없더라고요. 신우이가 그 말을 하니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껄껄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일 나중에 결혼하면 그 집, 우리 집 된다라는 그 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공증이라도 받아 놓아야겠는데? 라고까지 하더군요. 결혼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도 기함할 일인데 결혼 이야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럼 만일 결혼을 안 한다 치자고요. 그럼 저희랑 영원히 같이 사는 거네요. 그러다가 조카 대학 들어가면 시어머니 집 조카에게 넘겨주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다 하겠네요. 제가 너무 나가는 건가요?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겐 오직 자신의 가족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럼 얼른 집 내놓자. 이 집 당신이랑 나랑 딱 반반씩 돈 넣은 거잖아.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시세는 비슷하거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어머, 올케 이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집 니들 거 될 수도 있다라는 말 하면 올케가 넘어온다 했지? 얘가 걱정을 하더라고. 올케가 싫어하면 어쩌나 하고. 이것 봐라. 누나 말이 다 맞지? 원래 다 그런 거야.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생길 것 같으면 다 달려드는 거라고. 얼른 집은 내놓아. 우리 빨리 이사 가자. 형님, 달려드는 게 아니고요. 저기 있잖아. 집은 얼른 내놔. 그리고 집 팔리면 그 돈 중에 내 돈은 딱 내놓도록 하고. 어? 자기야, 그게 왜? 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결혼을 왜 한 건지도 모르겠어. 지금 둘은 너무 신나야 하는 것 같은데. 형님, 제게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진작에 말씀을 해주시지. 동생 돌려받고 싶다고. 어? 올케, 그게 무슨 말이야? 동생을 돌려받다니? 뭘 돌려받아? 이렇게 하는 게 동생 돌려받고 싶어 난리를 치는 거죠. 형님,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형님 동생한테 미련 없거든요. 와, 항상 느낀 건데 이 사람을 나눠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런데 이제는 하다 돈 모아서 같이 집을 사자고? 저기요, 사이 좋은 남매님 사이에 낄 생각 없고 당신의 사이 틀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그 사이 계속 유지해. 그런데 나는 빠질래. 왜냐? 기분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옵션으로 남자의 누나까지 따라오니까 이게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하수구 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거든. 정리하자 우리. 정리하고 외곽으로 네 누나랑 같이 가서 살아. 네 누나 결혼해도 근처 사니까 네 누나도 그렇고 너도 안심할 수 있고. 안 그러니? 나야말로 미안해. 눈치 없이. 사이좋은 남매 사이에 그동안 끼어 있었네. 내가 빠져줄 테니까 둘이 짝짝꿍 하세요. 아셨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았는데 그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평생 잡힐 것 같아서 더 오두방정 난리를 쳤습니다. 이혼해달라고. 집 팔아서 그 돈 딱 반으로 나누었고 사실 이혼소송 기간을 빼면 1년 반 정도 산 것이기에 집 말고는 나눌 것도 없더라고요. 깔끔하게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다 하니 또 종교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기도를 하자라고 했던 시어머니의 당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게 뭔가 씌인 거라면서 사이좋은 남매일 뿐인데 제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라면서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모습 보니 더더욱 이혼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늦은 나이에 뭐하러 결혼을 해서 그런 꼴을 당했었는지 참 기가 막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라도 빠져나왔으니 다행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끼리 사이 좋은 거 너무 좋다라는 거 인정. 그런데 너무 과하면 남이었던 사람은 힘들다라는 거 좀 시각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